저 스스로 창업을 고민하고 경험하지 않은 입장에서 감히 이런 답을 하는 게 적절한가 싶기는 하지만 질문을 받았으니까 평소 생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업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창업을 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여러 창업팀을 지도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하시는 분의 세미나를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주된 메시지는 나는 어떤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려고 이 일을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을 만든다는 것은 그 업이 주는 가치를 누릴 고객 관점에서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공학을 전공했지만 엔지니어들은 내가 배운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누적이 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니까 이걸로 내가 성공하려면 그 분야에서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창업을 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더욱이 취업을 해서 부를 이루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의 변화가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창업의 길을 생각하게끔 만들죠. 그런데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로 뭐를 해야 돈을 벌까가 아니라 시장을 공부하고 사소한 것을 관찰하는 부분에서부터 프로블럼들을 찾아내는 습관부터 기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잘 찾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을 잘 하는 지혜가 먼저 선행하고 그 문제를 풀 기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 전공 지식이 쓰일 곳을 만나는 게 그 다음으로 따라와야 될 거예요. 내 기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이 이 기술로 얼마를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보다 먼저 명확해지도록 해야 건강하고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창업은 했고 운영은 해야 되니까 자꾸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것보다 R&D 과제만을 따서 연구비로 경영을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에게 내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먼저냐, 제품 서비스가 먼저냐, 즉 아카데믹하고 사이언티픽한 기술을 먼저 확보한 뒤 그 기술이 적용될 제품 서비스가 후속해서 기획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의 필요를 관찰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 가치를 만든 다음에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경우든 성공의 문은 있지만 엔지니어들이 흔히 겪는 오류를 그리고 또 실패를 피하려면 후자의 접근법에 눈을 떠야 된다고 봐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기술만을 믿고 사업을 하지 말고 누군가의 어려움과 아픔을 관찰해서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진지하게 고민과 노력을 한다면 혁신적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공학자가 인문학과 친해져야 되는 이유죠.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굴지적 규모의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창업자들의 스타트업 과정과 성장 과정을 돕는 많은 프로그램,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일일이 열거하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대학 내 창업팀의 경우에는 대학 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훌륭하고요. 외부에서는 정부나 대기업들의 창업팀 지원 프로젝트들도 많아요. 오히려 저는 외부의 역량의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이나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내 돈을 아낄 수 있느냐를 1번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가치와 철학에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냐를 1번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선택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다 보면 이것을 타협하고 저것을 바꾸고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생각한 내 기술 창업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내 생각과 우리 기술의 가치를 명확히 설명했을 때 본인들의 요구 조건을 바꿔가면서까지 나를 지원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기술을 정말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팀의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팀이 팀으로서의 존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지원 프로그램의 조건에 맞춰서 생각이나 방향을 바꿔야만 되고, 저 지원 프로그램의 심사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타협하려 하고 있다면, 내가 지원 프로그램에 맞추어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 지원을 받는 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던 고객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우리만의 가치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창업팀들 그중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죠. 예전에 특허법인 그리고 변리사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발명자의 기술을 듣고 지식재산권을 잘 확보해드리는,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도록 심판소송을 하는 등의 전통적 변리업만 해왔어요. 변호사나 로펌들도 송무가 주된 업무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님들도 기업의 전반적 운영이나 리스크 해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이런 업무들이 많아졌어요. 기업 인수합병 같은 큰 이슈는 물론이고 일상적 기업 활동에서 금융, 조세, 계약, HR, 개인정보 보호 등 전반에 걸쳐서 기업 활동과 같이 가는 일상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기술 창업 생태계에서 특허법인과 변리사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해왔고, 이미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특허 전문가 집단이 전통적인 변리업만 하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사업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제품 서비스의 기획, 지재권과 기술 관점의 시장 조사 분석, 장벽이 될 특허 지재권 리스크의 사전 진단과 전략 수립, 사후적인 특허 창출 대리가 아니라 기술 개발 과정에 협업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컨설팅, 특허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 외국 기업과의 지재권 라이센스 전략 수립, 기술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지재권 기술 가치평가에 기반한 기술 자본화 등 실로 기술 창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상당히 많은 일상적 이슈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리사님들은 기술금융이나 투자 시에 기술 지재권에 대한 심사 역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많아진 역할들에서 적절한 도움을 드려야 특허법인들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케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영입해서 맨파워를 늘리는 것들도 특허법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린 속에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럿 있었습니다. 새롭게 드리는 말씀보다는 두 가지 정도 요약과 강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의 이유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창업은 비즈니스를 열어서 만드는 것이고, 기술 창업은 그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이 기술에 있는 것이 될 텐데요. 기술 창업이라고 해서 기술자 본인이 잘하고 잘 아는 부분에서 이것의 시장이 크니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철저히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이 필요하는 궁극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굴한 다음 고객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술을 답으로 제시해야 된다. 또 기술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왜 내 기술이 필요한지 그 가치를 발굴하고 그걸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실천입니다. 기술 창업은 그 준비부터 사업의 성공까지 지재권, 특히 특허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한다고 미루지 말고 꼭 신뢰할 수 있는 특허법인이나 변리사를 찾아서 창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지재권 전략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인터뷰 중에 오류가 있다면 개인적 견해라 생각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특허법인 무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